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이 지수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지금의 국채금리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46%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게 작년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매파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원래 올해 금리가 몇 번 내릴 거라는 이 기대감으로 버텼는데 지금은 하이 포 롱거라고 해서 더 올해 더 높은 금리라는 말들이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중동 쪽 긴장감도 장난이 아니죠. 이란이랑 이스라엘 공습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유가는 계속 어때요?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나 국채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고점에서 밀리는 게 차트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거시적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금리가 여기서 멈춰주느냐 아니면 다시 또 올라가느냐 이것만 봐도 분위기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차트를 보면서 좀 구체적인 가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먼저 엔비디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종가가 167달러 부근에서 끝났는데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 박스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140달러에서 145달러 이 사이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를 지지해주고 올라오긴 했지만 이 위로 185달러가 딱 맞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80에서 190달러 이 사이에 매물이 워낙 많아서 이걸 또 뚫어내려면 또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죠? 눈치 보는 물량이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테슬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6만 1000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한 상태인데 여기도 노란색 구간을 보시면 300에서 314달러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이 200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는 385달러 이 정도가 저항선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다음 주 본장이 시작이 됐을 때 360달러 이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일단 하단 지지선까지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지수가 밀릴 때 내 종목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이건데 나스닥이 이렇게 1% 빠질 때 엔비디아에서 2에서 3% 정도 빠져버리면 이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 엔비디아는 지수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만 흔들려도 매도세가 거치게 붙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요즘 나스닥 지수랑 좀 따로 노는 디커플리 현상이 좀 보이는데 지수가 오를 때도 인도량 발표 걱정 때문에 못 가고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또 같이 빠지면서 소외를 당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은 지수가 반등을 세게 해줘도 상승 탄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저점을 잡았다고 해서 테슬라가 올라가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자체의 체력이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대응 구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방에서 제가 짚어주셨던 내용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반도체 섹터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와서 다른 빅테크나 방어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도 고점에서 밀리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종목들이나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기업들은 하락폭이 좀 적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돈의 이동이죠. 자, 우리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 왜 내 것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돈은 이미 다음 먹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겠죠. 그래서 공유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제 신호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하시겠지만 아직 타이밍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리스트 확인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셔야 돼요. 그리고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젠슨 왕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한 게 궤도 컴퓨팅의 미래라고 하면서 냉각 문제도 수년이 걸린다. 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한데 엔비디아의 비전은 여전히 넓긴 하지만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은 냉각이나 비용 같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2027년까지 AI 관련 매출 1조 달러를 찍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렇게 주가는 GTC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 투자자들은 이제 미래가 좋은 건 알겠지만 당장 금리가 높고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떡할까?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젠슨 왕이 또 뭐라고 했죠?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계좌는 시간이 무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말하는 이 1조 달러 매출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속지 마시고요. 차트상 매물대가 지금 쌓여있는 180달러 선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4월 2일 이때 인도량 발표가 나오죠. 근데 조금 전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죠?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량이 28%나 급감했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혹독한 상황이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뭐냐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5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자, 그만큼 남들이 다 쓰러질 때 테슬라는 살아서 시장을 다시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최근 이란 전쟁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시 전기차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중고차 시장도 당연히 전기차 위주로 거래가 나오고 있겠죠. 결국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가 좀 줄더라도 에너지 저장 장치나 자율주행 쪽에서도 수익을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가들도 인도량의 전망치를 지금 34만 대까지 낮춰서 잡았는데 만약 실제 수치가 이거보다 좀만 좋게 나오면요.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가 나오죠? 안도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314달러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런 시나리오들은 폐기니까 이 가격만큼은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죠. 엔비디아 180달러에서 사신 분들, 테슬라 400달러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건 투자가 아니라 방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145에서 155달러 구간, 테슬라는 310달러에서 330달러 이 구간처럼 큰 손들이 지켜주는 이 자리에서만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내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대응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어디서 비중을 줄이고 어디서 물을 타야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력이 없으면 알려드리지 못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튜브 영상은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영상에서 360달러 지키라고 했는데 이미 340달러네요. 어떡하죠? 이런 질문 그때 가서 하시면 늦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나와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신호를 받으실 준비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응 잘하시고 공유방에서 뵙겠습니다.